엄마는 왜 내 엄마가 됐어? 라는 책입니다. 4학년, 5학년, 6학년, 그리고 조금 더 중등까지도 의미 있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밑갈시라는 아니고요. 이 주인공이 지금 아이를 입양하는 과정을 편지 형식 글로, 일기 또는 편지 글로 그런 형식으로 쓴 글인데요. 엄마가 아이에게 들려주는 어떻게 입양이 되었고 내가 너를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또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담담하게 눈물 짓게 만드는 그런 책입니다. 자, 그래서 설명을 자세하게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별점이고요. 두 번째는 책의 주제를 생각하면서 줄거리를 요약해서 나머지 빈칸을 채워보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 다리가 불편한 엄마는 미수가 망막증을 앓는 우주를 입양했어요. 우주는 오빠와 자주 부딪혔어요. 그리고 엄마 역시도 생활 속에서 혼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주가 좀 아주 까칠하고 그런 성격으로 나왔기 때문에 또 엄마도 강한 성격인 것 같아. 딸을 입양했을 때는 좀 알콩달콩 재미있게 지내는 그런 상상을 좀 했겠죠. 자, 하지만 서로의 상처를 어떻게 하고 무엇을 깨달았을까를 한번 채워보는 거예요.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고, 그죠? 공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듬어 주기로 했죠. 자, 그리고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아, 이게 바로 진짜 가족이 되는구나, 라는 거. 진짜의 가족이 되는 과정. 이런 내용으로 쓰면 되겠습니다. 자, 3번은 사실 질문이에요. 사실 질문이지만, 단순하게 책을 찾아서 정답을 찾아내는 그런 질문은 아니에요. 1번은 우주는 입양된 아이죠. 근데 그 전에 가졌던 이름을 바꿔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우주의 엄마가 이렇게 장명서에 얘기를 했어요. 우리 아이 이름을 짓고 싶은데 외로움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 아이는 처음에는 버려졌고 두 번째 가정에서도 파양을 당했어요. 왜냐면 이 아이가 미수가 망막증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편함이 있는지 모르고 입양을 했다가 이 아이가 점점점 아파지고 눈이 안 보이는 걸 알자 파양을 했는데 그 파양을 당하는 과정에서도 좀 가정폭력이 발견이 됐습니다. 얼마나 그 어린 나이에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주 엄마는 더 이상은 외로움이 없다라는 의미를 좀 담고 싶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우주라는 이름에 집 우자, 집 주자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거기다 이렇게 쓰겠죠. 지부, 집주. 집이라는 의미를 가진다라고 이제 쓰죠. 맞아요. 그 답이 맞는데 거기서 이제 제가 플러스 이야기를 해주죠. 여기서 집이라는 거는 무슨 뜻일까? 그치? 근사한 집이 아니고, 지붕이 있는 건물이 아니고, 가족. 그죠? 너는 우리의 가족이야. 라는 뜻도 될 수 있고, 이제 너는 따뜻하게 너를 반겨줄 집이 있어. 라는, 그러니까 외로울 일이 없어. 라는 뜻을 또 플러스 담아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2번은요, 우주의 엄마가 입양을 하기로 예전부터, 우주의 엄마도, 다리가 불편해요. 선천적인 장애가 좀 있습니다. 근데 우주의 엄마가 입양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막연히 갖고 있었는데, 정말로 입양을 딱 하기로 결정했을 때, 갑자기 나는 장애를 가진 아이를 입양하겠다라는 결정을 하거든요. 왜 그랬을까? 라고 했을 때 아이들의 대답은 잘했습니다. 본인이 장애를 가진 사람으로서 생활을 했을 때, 그 어려움도 알고, 좀 불편함도 알고, 하지만 지금은 떳떳한 보람되게 살아가는데, 비슷한 삶을 살고 있는 아이에게 키워주고 싶다.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그 말이 맞죠. 우주 엄마, 주인공, 그 글쓴이, 엄마의 엄마죠. 그러니까 우주의 할머니가 되겠죠. 외할머니. 그 우주의 엄마가 항상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너 공무원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쭉 했는데, 왜냐하면 그 말 속에는, 아, 내 딸이 저렇게 다리가 불편한데, 혼자 살 수도 있겠구나, 라는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살려면 뭐가 필요한가? 튼튼한 직장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 어른들은 이제 아이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어른들이 선생님의 엄마 세대, 제일 좋은 직장은 공무원이다. 왜냐면 직장을 잘 무사히 정년퇴직을 하고 나서도 연금이 나오기 때문에 보장이 된다. 우주 엄마의 엄마, 그 할머니도 그런 마음으로 딸을 아끼는 마음으로, 걱정하는 마음으로 공무원이 되라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다. 그런데 우주 엄마는, 아, 그래, 나는 결혼은 못할 수도 있겠구나. 나는 혼자 살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웬걸요. 남자를 만나서 사랑하고, 거기다가 또 건강하고, 씩씩한 아들도 나왔어요. 우원이라고. 이건 친아들이에요. 나왔습니다. 출산됐어요. 그리고 공무원도 됐습니다. 여러 가지로 모든 걸 다 착착착착 열심히 이루어낸 케이스죠. 불편함을 겪고 있는 아이를 입양을 한다면 이런 행복한 삶을 함께 누리게 해주고 싶다라는 희망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또 보태서 얘기를 했습니다. 3번은요, 우주의 오빠가 있다 그랬잖아요. 이제 우주의 오빠 우원이는 이 엄마가 낳은 자식이에요. 아들인데, 우주의 오빠 우원이는 우주가 입양된 뒤로도 굉장히 혼란스러워 했어요. 왜냐면 우주가 처음에 좀 까칠한 아이였어요. 그래서 막 오빠를 팔을 깨물기도 하고, 오빠 손에 있는 걸 막 빼앗아 가기도 하고, 다 내 거야! 막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한날은 우원이가 잘 참다 참다가 너무너무 화가 나니까 맨날 툭닥거리고 싸웠어요. 싸우다가 엄마한테 쟤 내보내면 안 돼요? 라고 얘기를 버럭 소리를 쳤어요. 네, 참다 참다가 우원이가 이런 말을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당연한 답이죠. 화가 나니까.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으니까. 짜증이 나니까 이제 아이들은 그렇게 많이 씁니다. 그래서 맞아, 그치, 화가 나지. 그런데 여기서 좀 주목해야 될 게 있다. 형하고 싸웠다, 다 싸웠을 때 너무 화가 났을 때 엄마한테 어떻게 얘기하니? 그치? 형 좀 때려주세요. 형 좀 혼내주세요. 언니가 나를 이렇게 못 살게 굴어요. 언니 좀 혼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지. 언니를 내보내세요. 형을 내보내면 안 돼요? 이렇게는 말 안 하잖아. 그런데 여기서 우주 엄마가 정말 속상해했던 것은 이 우원이의 이 말이 아니었을까? 쟤 내보내면 안 돼요? 라는 말. 이 말이 왜? 뭐가 문제가 돼서? 자, 여태까지 가족을 이루기 위해서 굉장히 수많은 상처도 있었지만,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래도 극복해 나가는 행복도 있었는데, 그 과정인데, 우원이는 아직도 우주를 데리고 오내니까 내보내면 되겠구나라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말하는 우원이도 마음이 아직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게 바로 표현이 된 거고, 이 말을 들은 우주도 상처받았을 거고, 저희 엄마도 많은 좀 벽을 느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의 의미는 쟤 내보내면 안 돼요. 라는 의미는 너무 화가 나고 짜증나고 쟤를 말썽 부리는 쟤를 혼내주고 싶다. 라는 의미를 넘어서 너는 우리 가족이 아직 아니잖아. 너 있는 대로 가. 물어왔던 대로 돌아가. 라는 말이 섞여 있죠. 포함돼 있죠. 그러니까 우원이가 아직은 우주를 가족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그런 마음을 또 표현하는 말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책 속의 등장인물의 마음을 좀 가만히 들여다본다 하는데, 이 1번 했을 때도 설명도 엄청 길게 했어요.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라는 그림체, 이제 선생님들도 많이 아실 것 같아요. 이 책은 이제 어떤 아이가 아주 이제 말을만 이제 옹알이 하는 그 정도 이제 앉아서 놀거나 뭐 이렇게 누워서 노는 그 아이들한테 엄마들이 굉장히 국민책으로 필수로 읽어주는 책 중에 한 권이다. 그래서 아마 너희 어머니들도 아실 거야. 선생님도 이 책을 아직 가지고 있어. 맨날 읽어줬던 기억이 난다. 이게 애기 누워가지고 있는데, 이게 듣는지 안 듣는지도 모르는데, 이 책을 계속 읽어줬던 기억이 난다. 막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이렇게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는 별 내용이 있는 건 아니고,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나는 네가 웃을 때도 사랑해. 네가 울 때도 사랑해. 네가 말썽 부릴 때도 사랑해. 뭐, 나는 너를 항상 사랑해. 라는 내용이다. 라는 거예요. 중점적으로 볼 것은, 왠지 난 그 책을 너에게 읽어주고 싶었어가 아니고 그 책이라도 읽어주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 라는 표현을 했어요. 이거 무슨 뜻일까? 엄마가 왜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됐을까를 한번 들여다보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이제 아이들의 대답을 한번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자, 처음에 그래도 만났으니까 사랑해라는 말을 하기가 좀 쑥스럽다. 그래서 책을 빌려서 계속 사랑해라는 연습을 하는 것 같다. 하는 것이다. 라고 좋은 답을 해주었습니다, 아이들이. 그쵸? 맞죠. 그런 것 같죠. 두 번째로는, 어, 그쵸. 이거는 쑥스러워서고, 여기는 사랑하는 마음이 사실은 안 생겼다라는 거예요. 네, 처음에 막 까칠했다 했잖아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그런 뭔가 인상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사랑한다라고 말이라도 하다 보면, 말을 계속 하다 보면 진짜 사랑하게 되지 않을까? 라는 마음 같아요. 라는 또 답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맞아. 다 너무 잘 생각했어요. 라고 했고, 거기다가 이제 선생님이 생각을 하나만 보태볼게. 라고 해서 선생님이 이 책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가 국민책처럼 되어 있다라고 했잖아. 이렇게 막 애기들 옹알옹알 할 때 나의 아이에게 읽어주는 귀여운 책이다라고 했는데 우주의 엄마는 혹시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우주는 처음에 버려졌고 처음 입양한 곳에서는 또 파양을 당했고 이 책을 그러니까 다른 애들은 다 엄마가 들려줬을 텐데 얘는 못 들었지 않을까? 그러니까 내가 그 책을 너에게 읽어줄게. 내가 이 책을 읽어주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 너의 엄마로서. 아주 애기 시절 함께하지 못했고 지금 엄마지만 이런 마음이지 않을까라는 걸 선생님이 하나만 더 보태볼게요. 라고 답을 해줬습니다. 자, 2번은요, 이제 5번하고 좀 연결된 거라서 생략을 하기도 했고, 아니면 선생님들이 잘 읽어보시고 한번, 수업에 대한 답을 한번, 내보시기 바랍니다. 자, 입양에는 공개 입양과 비밀 입양이 있죠. 자, 그래서 아이들한테 물어봤어요. 공개 입양은 말 그대로 공개하는 건데, 당사자 본인도 알아야 되고, 그죠? 당연히 주변 사람한테도 알리는 거예요. 자, 너는 입양을 했어. 입양한 우리 내 딸이야, 내 아들이야, 라고 공개하는 거. 주변에도 자연스럽게 공개를 하는 게, 이 아이는 저희가 사랑으로 데려온, 키우는 아이입니다. 내 딸입니다. 라고 공개하는 거. 비밀 입양은 이제 엄마와 아빠, 아주 최소한의 가족만 아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도 모르고 당연히 주변 사람한테도 비밀을 유지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아이들에게
요즘에는 어떨 것 같아? 라고 했더니, 요즘에는 진짜 그 입양에 대한 인식도 많이 좋아지고, 또 교육도 받고, 학교에서, 다양한 가족의 형태에 대한 교육도 받고 하기 때문에, 공개 입양을 하라고 하는 것 같아요. 맞아. 요즘에는 공개 입양을 권장하고, 권유하고 있단다. 자, 왜냐하면 그 이유는, 일단 세상에 어떤 비밀이 막 영원한 비밀이 있을 수 없고 요즘에는 그쵸 더 정보화 시대니까 그렇게 꽁꽁 싸매는 비밀로 남겨질 수 있을까? 불가능할 것 같아. 그런데 그게 아니고 막 다 커서 우리 엄마 아빠라고 생각했는데 다 커서 막 30살, 40살 때 "헉, 사실은 내가 우리 엄마 아빠 딸이 아니래 라고 한다면 그때의 충격은 정말 되돌이킬 수가 없을 것이다. 아주 큰 정신적인 데미지를 입을 수 있다. 실제로 그렇다고요. 어른이 돼서 뭐, 또 괜찮지 않을까? 근데 그렇지 않대요. 당사자는 정말 정말 천정별로. 왜냐면 사람은, 인간은 본능적으로, 본성이 나의 뿌리, 나의 엄마, 아빠, 나의 뿌리를 굉장히 중요시하고 그것이 나의 자아상이 또 완성되는 것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 엄마, 아빠가 내 뿌리가 아니라고 하는 순간 내 자체가 흔들린다라고 합니다. 비밀 입양은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비밀 입양은 왜 할까? 왜? 일단은 그저 주변에서 예전에는 입양에 대한 인식이 좋지가 않았다라는 거죠. "헉, 어머 저 집은 애가 없나 봐. 그래서 애를 데리고 와서 키웠대." 뭐 이런 식으로 좀 안 좋은 시선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선들을 좀 미연에 완전 방지하고자 완전 가리고자 비밀에 붙이는 거였죠. 자,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반반이었어요. 예. 공개 입양해 놨겠다. 이론적으로 보는 친구도 있고 그리고 그래도 저는 비밀 입양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애들이 놀릴까 봐요. 아무리 뭐 교육을 잘 받았다고 해도 꼭 한두 명 정도는 놀리는 애들, 심하게 놀리는 애들이 있더라. 그래서 정말 끝까지 비밀 입양으로 갔으면 좋겠어요라고 이제 꽤 많은 친구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6번은 재미있는 질문이에요. 이 책은 노부미 작가, 일본의 노부미 작가의 책 중에 한 권인데, 제가 수업 중에도 얘기를 했어요. 노부미 작가의 책이 아주 재미있는 책이 많다. 기발하고. 그러니까 한번 어떤 책이든 빌려서 보시면 만족을 하실 거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노부미 작가 책 중에서, 이 책이 그거예요. 내가 엄마를 골랐어. 내가 엄마를 골랐어인가? 그 제목이고, 이 책도 너무 좋고, 그리고 이 MBTI T도 올린다는 그림체, 엄마가 유령이 되었어. 이 책도 굉장히 슬픕니다. 슬프면서 명랑조로 그 대사가 돼 있어서 더 슬픈 듯한. 그리고 미운 사람 버릴 거야. 이 책도 재밌고 막 똥친구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책이 많으니까 기발한 책 한번 기회가 되시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책의 원래 제목은 내가 엄마를 골랐어 라는 책인데 그게 아니고 우리 바꿔서 한번 생각해보자. 이제 가족이라는 게 우리가 선택해서 지금 입양이니까 근데 골랐어 라는 말은 좀 너무 원색적이지만 어쨌든 이제 선택에 의해서 이렇게 가족이 된 케이스잖아요. 만약에 이제 상상을 하는 거죠. 만약에 부모님이 나를 낳은 게 아니고 자녀로 딱 선택을 했다라고 한다면 무엇 때문에 선택을 했을까? 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때 첫 번째로 정말로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는 게 나를 보는 순간 딱 운명을 느꼈다라는 답이 압도적으로 많았어요. 예. 그러니까 엄마와 내가 만난 운명이었다. 뭐 한 가지를 보고서 딱 찝힌 게 아니고 보자마자 나에게 이끌림을 받았다. 뭐 이런 답이 많았고 아이들도 그걸 원하는 것 같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좀 고학년 남자친구들이 재밌는 대답이 나를 보고 똑똑해 보였다. 그래서, 쟤 잘 키우면은 좀 놀면 되겠는데? 라는 기대감이 있었다. 이런 재밌는 대답도 있고, 3번은 그런 게 있었어요. 아니, 쟤는 왜 나를 닮았지? 남인데 왜 나를 닮았지? 뭐, 이렇게 해서 나를 바로 선택했다라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7번은 가족이란 나에게 정리하는 질문입니다. 어떤 뭐 존재이다, 무엇이다. 왜냐하면 어떻기 때문이다. 라고 이제 아이들의 답을 내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수업에서 뵙겠습니다.